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발언의 제목은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거요? 라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모임이고 또 우리나라 민족의 자존을 지켜가고 있는 광복회에서 광복회장께서 직접 나서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고 또 광복회의 많은 원로들께서 입을 모아서 새롭게 임명하고자 했던 독립기념관 관장을 그 후보에서 추천을 취소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와 과정은 여러 가지로 다 파악이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광복회는 독립기념관의 관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소중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그런 기구다 이렇게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기념관은 다른 시설과 달리 권력적인 집단도 아니고 또 국가의 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우리 5천년 민족사를 누누이 이어가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과 그리고 항일 독립 투쟁에 앞장섰던 많은 영혼들을 기리면서 더 이상 우리가 국가와 민족의 재단에 희생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켜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귀한 공간입니다. 그것을 지켜가는 관장은 그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많은 독립운동을 관계해왔던 분들이 맡아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고 그것이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대 2대 관장을 했던 안춘생 관장은 안중근 의사의 조카이며 스스로 광복군 출신이었습니다. 제2대까지 하고 나서 3대 관장인 최창규 관장은 면함 최익현 선생의 현손으로서 독립운동사의 길이 빛나고 있는 가문의 출신의 학자였습니다. 4대, 5대를 이어가고 있는 박유철 관장은 박은식 선생의 손자로서 또 박시창 독립운동가의 아들로서 직접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냈던 그런 위대한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6대를 이어가고 있는 이문원 관장은 신관회의 발기인자 독립운동가인 이승복 선생의 아드님이셨습니다. 면면이 이어가고 있는 독립기념관의 관장 중에서 현재까지 했었던 12대 한시준 독립관장은 집권 세력에서 홍범도 장군을 흉상을 육사에서 이전하려고 했을 때 대통령의 결정에 정면에서 나서서 반기를 들었던 그런 민족사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립기념관 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우리 항일 투쟁사의 길이 빛나는 우리 독립정신의 상징이요 독립운동가들의 영혼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자존의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미군정 3년을 지내면서 일시적이나마 과거에 일제의 친일하고 부일하고 협력했었던 자들을 처단하지 못하고 결국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특별법마저도 폐기하는 그리고 조직 자체도 없애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체성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점이 너무 가슴 아픈 기억으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근현대사를 공부하거나 배우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문제인데 그와 같은 일들이 요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이 듭니다. 사도강산 문제, 또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 위안부 문제, 또 평화의 소녀상 문제, 독도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해묵은 역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마저도 무시하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이런 태도야말로 국민적인 분노와 저항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세의 나이에 남옥이라는 소설을 썼던 박완서 작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박완서 작가께서 썼던 많은 작품도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명작 중에 하나가 오만과 몽상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독립군 후손과 친일파 후손 남녀의 많은 고뇌와 갈등 그리고 혼돈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매국노는 친일파를 낳고 친일파는 탐관오리를 낳고 탐관오리는 악덕 기업인을 낳고 그리고 이 사회의 지도층으로 기득권층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아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면 백성의 편에 서서 목숨과 영혼을 다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왔던 역사 속에 있는 분들을 거명하면서 동학군은 애국투사를 낳고 애국투사는 수위를 낳고 수위는 도배장이를 낳고 이렇게 정말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국지사들의 후손들의 삶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직업에 대한 귀천을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친일파와 애국투사의 족보를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우리 한국 민족의 현대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라이트 논란을 통해서 많은 청산되지 못한 친일 역사에 대한 해묵은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해방 전국에서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친일하고 부일하던 많은 세력들을 제대로 우리 민족사의 재단에서 심판하고 처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협력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 너무도 우리들에게 가슴 아픈 일이라고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친일하면서 위안부를 송출해내고 놋그릇 쌀 공출에 앞장섰던 군수들이 해방 전국에서 고위직에 올라가 있고 경찰의 끄나풀이나 항일 독립운동가들 잡으러 다니던 일본 만주군의 정보 장교들이 해방된 나라의 주요 권력의 정상에까지 올라가 있던 이런 가슴 아픈 우리 해방 전후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로잡아가는 것이 단순하게 지역사회에서의 많은 민생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치와 철학을 지키고 신념과 그리고 애국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이 민족사에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많은 후손들에게도 이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 중에서 오늘의 사태를 극명하게 비유할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마지막 가면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 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서 지도한 자,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를 정말 엄벌에 처하고 15년 이하의 국민권 정지와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라고 제4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명이 강행된 독립기념관장 한 개인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가 친일과 또 독립투사 간의 그런 많은 아쉬운 점들을 잘 헤아려서 정말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효화하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기히 임명 절차까지 다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엄동설안에 얼음구덩이 속에서 동상 걸려가며 달아 없어진 손발바닥으로 끊임없이 싸웠던 독립투사들의 그 위대한 영혼을 생각해서라도 정부에서는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항일 독립정신에 걸맞는 인사를 잘 골라서 맡겨야만 한다고 확실하게 밝힙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는 국민적 분노와 제2 독립운동에 준하는 국민적 저항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와 보훈부 관계된 인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독립기념관장 후보자 임명을 취소하고 원천 무효화하여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독립투쟁의 산실이요 정신적 주체인 광복회와의 깊이 있는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